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내 같아요. 참아야 되는 통증은 없지만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있고 절대적으로 참으면 안 되는 공감. 통증이 있잖아요. 너무 공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나름대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다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게 좀 후배들이나 이런 동료들이 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다른 종목인 저도 언니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채워주려고. 지도자가 네. 됐으니까 네. 그런 걸 채워주는구나. 한 명 더 와요? 예. 누구 와요? 선생님도 아실 만한 뭐지? 요즘 예능도 같이 하시는 아, 그래요? 예. 아, 볼까요? 네. 널 줄 알았다. 또 나예요. 우리 되게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라고? 되게 뭐 하다 왔어? 제 링크장에 왔어요. 아, 링크장. 나는 맨날 중계하고 뭐 그러고 있지 뭐. 목소리 듣다 왔어요. 아, 맞아. 어제까지 중계를 해가지고 목소리는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어. 목소리 많이 듣다 왔어요. 그럼 맨날 빙상장에서 사는 거야? 저희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션을 준비해서 그걸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뭔가 내용을 풀이하는 형태로 미션? 미션? 예. 미션 카드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선수님께서 미션 카드 받아주시고 네. 아,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서로를 대신해서 정식으로 소개해 주세요. 서로를 대신해 정식으로. 제가 먼저 광민정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광민정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선수로 2008 주니어 그랑프리 멕시코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하고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1위, 그리고 2010년 시니어로 올라가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했던 선수였고요. 2011년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1년 환태평양 대회에서 1위를 거둔 선수입니다. 피겨 선수 중에서도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은퇴 뒤에는 해설자와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괜찮으세요, 언니? 랩한 거 아니야? 언니 숨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민정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제 소개해 주세요. 이번엔 제가. 네. 일단 한유미 선수는 1999년 현대건설에 입단을 했고 또 그 해에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배구 국가대표 선수로도 맹활약했던 선수입니다. 슈퍼리그 V2어 시절에는 소속팀을 5연패 달성하게 했던 주역이었고 그 시기 여자 배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였죠. 2006년에는 코보컵 MVP상을 수상했고요. 무엇보다 초기 몇 년을 제외하면 선수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배구팀의 맏언니이자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선수 생활만 26년을 했던 선수입니다. 맞아요? 조사해 오셨죠? 네. 저 26년 동안 했어요. 네. 근데 광민정 선수는 그럼 선수 경력이 얼마나 저는 돼요? 한 1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5년이면 네. 진짜 많이 한 건데. 저도 되게 피겨 언제 계에서는 시작하신 거예요? 오래, 저는 9살 때쯤부터 했어요. 전 11살? 뭐 이때부터 한 30 몇 살까지 했으니까. 생략. 그럼 저희가 이제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오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부상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부상 관리.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네. 부상 관리 때문에 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저희가 오늘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정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부상 관리도 궁금한데, 그럼 먼저 배구와 피겨스케이팅의 대중적인 부상 경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같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20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빙상 부분을 같이 보시죠.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한 20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빙상 부분을 보면 빙상, 스케이트, 피겨 등을 할 때 부상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자들이 꼽은 1위는 염자, 2위는 좌상, 3위는 찰과상이 있었는데 민정 선수는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한 경험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얼음 위에서 하는 종목이잖아요. 저희가 땅이 아니고 얼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타박상이라든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많이 까지고 또 그런 게 저는 조금 약간 다를 것 궁금한 같아요. 게 네. 타박상은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찰과상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찰과상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스케이트를 타면 그 얼음에 계속 이 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타면 날 자국이 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그 날 자국에 다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일단 점프를 뛰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염자, 네, 염자, 뭐 타박 점프 종목은 네. 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얼음판이라는 일단 이어서 이제 빙상을 할 때 부상 부위는 어디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1위가 발목이고 2위가 손바닥, 3위가 무릎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주로 다치는 부위가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네. 거기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넘어져서 많이 다쳐요, 다. 그럼 피겨 선수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쉽진 않은데, 지금은 그 보호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예 그런 그 의상이 나오고요. 반바지. 의상이. 네. 그 보호대가 되져 있는 그런 바지도 나오고, 약간 옛날보다는 조금 그런 이제 용품들이 조금 나오긴 해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배구 설문조사를 한번 보려고요. 해보세요. 네. 읽어볼게요. 네. 동일하게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였고요. 배구 할 때 부상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상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분들은 이것도 비슷하게 염자, 좌상, 찰과상, 그리고 골절 이렇게 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언니도 저 의견이세요? 거의 이제 염자가 제일 흔한 부상이고 발목이라든지 그리고 손가락을 좀 배구 선수들이 좀 많이 다치는데 이렇게 그런 하니까. 염자, 이렇게 염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인대 파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구 선수들이 찰과상은 사실 이제 바닥에 이제 넘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살이 약간 쓸리는 게 많아요. 무릎도 쓸리고 팔도 쓸리고 이런 찰과상도 있는데 골절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이나 발목이나 세게 무릎이나 떨어진다던가. 골절이 이제 약간 뭐랄까 그 관절이 약간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상 이런 부상이 있는데 이게 흔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발생할 확률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부상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이걸 안 다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좀 틈틈이 보강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이 부상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이 또 있거든요. 배구할 때 부상 부위. 부상 부위는 어디였습니까? 1위 발목, 무릎, 손가락 이 결과에 대해서는요? 발목, 무릎, 손가락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는 맞는 것 같은데 손가락을 그냥 염자는 사실 선수들이 이제는 부상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손가락 염자 정도는 그냥 테이핑 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탈구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수술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탈구 정도 되면은 좀 심각한 부상인데 저도 선수 시절에 이제 무릎 인대 파열을 경험을 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수술을 좀 반복적으로 몇 차례 더 했어요. 또 무릎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발목 인대가 파열되기도 하고 허리 부상도 있었고 손목 인대도 파열이 됐고 사실 좀 배구 선수들이 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상 관리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일가견이 있죠. 네.
저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친 후에 복귀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정도 수명이 워낙에 또 짧다 보니까. 근데 또 언니는 여자 배구계에서 십자인대 파열 뒤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첫 사례라고 들었는데요. 첫 사례. 첫 사례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제가 다친 시기가 2003년도인데 너무 예전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수술이나 이런 재활 같은 게 그렇게 좀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복귀가 사실 좀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복귀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성공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외국에서 예, 수술을 하고 재활도 외국에서 받고 왔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더 좀 더 복귀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제가 나이가 되게 어렸기 때문에 좀 은퇴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고 예, 만약에 제가 그때 뭐 20대 뭐 중반 후반이었으면은 저조차도 복귀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을 때여서 그냥 무조건 복귀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았고 이제 팀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복귀에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죠. 네. 이제 재활을 하고 재활하다가 대표팀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표팀에서 이제 복귀를 하긴 했어도 약간 이제 조절이 필요한데 이제 시합이 이제 대회가 워낙에 큰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게 한일전 하면 약간 선수들이 의욕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경기에 몰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끝난 이후에 무릎에 물이 너무 많이 차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 의사분들이 와서 이제 물을 빼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물을 뺐을 때 약간 토마토 주스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출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제가 좀 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제 스스로 좀 많이 반성도 좀 하고 이제 내 몸을 조금 소중히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실전에만 가면 사실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컨트롤을 잘 못하고 브레이크를 못 걸고 이제 막 모든 걸 다 쏟아내잖아요.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옛날 사람이니까 경기를 즐기자라는 마인드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프로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게 나의 몸이 연봉이랑 직결이 되는 걸 선수들이 알고 있어서 관리를 이제 하는구나. 관리를 좀 하죠. 이 정도는 내가 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런 거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약간 헝그리 정신에. 맞아요. 언니는 만약에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서 언니의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니를 그렇게 시킬 거예요? 저는 안 시켜요. 왜냐면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뭐 선수를 타이르고 너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지도자분들도 잘 그런 몰랐죠.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항상 물어보죠. 뭐 지금 괜찮냐? 너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했는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선수 본인도 본인의 몸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는 지도자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뭐 좀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 이렇게 좀 만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선수들도 그렇고 뭐 지도자들도 그렇고 좀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렇게 큰 부상을 이제 맞으신 건데 어떻게 약간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수술을 이제 몇 차례 하고 재활을 계속하면서
제가 약간 그쪽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많이 찾아보고. 부상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릎을 부상을 당했으니까 무릎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고, 어떤 동작을 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되면서 좀 무리가 되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게 좀 후배들이나 이런 동료들이 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참아야 되는 통증은 없지만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있고 절대적으로 참으면 안 되는 공감. 통증이 있잖아요. 너무 공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나름대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후배 선수들이 와서 언니 나 뭐 이 동작을 할 때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내 경험상 나도 이 정도의 통증은 어느 정도는 좀 참으면서 해야지만 또 근력이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좀 적응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통증은 내가 참아도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통증인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참으면 안 되고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되는 통증인 거를 약간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많이 조언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선수들이 뭐 지도자한테 오늘 뭐 여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프다라는 정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아픈지도 어떻게 있고. 아픈지 그리고 아픔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수들이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가 내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동작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런 지도자들도 그런 거에 좀 반영을 하고 만약에 훈련을 하더라도 가벼운 훈련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격한 훈련은 조금 뭐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이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지도자들도 훈련을 시킬 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선수들이 물론 뭐 어린 선수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꾸 이제 좀 본인들도 깊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본인 몸이니까 좀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면은 이런 부상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개인 종목인데 언니는 또 단체 종목이잖아요. 팀으로 하는 종목이라 이렇게 이겨도 다 같이 이긴 거고 그런 게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는 경기 끝나고 이제 방에 뭐 한 둘, 셋이 3, 4, 5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가장 제일 좋지 않았나라는 너무 생각이 부럽다. 들어요. 맞아. 이게 네. 개인 너무 종목이랑 좀 부럽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경기를 지면은 다 같이 지는 거고 이기면 다 같이 이기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종목은 저희는 혼자 울고 혼자니까. 기뻐도 혼자 그냥 좋고 말고 약간 이러는 건데 그게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종목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좀 마음 관리를 해요? 제가 선수 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약간 내 마음이나 뭐 내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걱정해 줄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 제자들이나 동생들한테 되게 코칭 그냥 기술적인 코칭 말고도 이렇게 수다도 떨어주고 그냥 약간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게 힘들었어? 뭐 이런 것도 얘기도 들어주고 나도 그때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언니는 또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채워주려고. 이제 지도자가 네. 됐으니까 네. 그런 걸 채워주는구나. 네. 나의 선수 생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게 선수 생활 그래프입니다. 그럼 부상 관련해서 나의 선수 생활 그래프를 여기다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먼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죠. 보이시죠?
빨간 줄이 가져 있네요. 2003년에. 그러니까 이때 처음 십자인대를 다쳐서 수술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술까지 한쪽 무릎만 계속 해가지고 한쪽이 안 좋았고. 사실 그 처음에 부상당한 부위가 사실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이 닳았겠죠. 많이 닳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부상을 입으면 이게 계속 다치잖아요. 계속 맞아요, 다치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 같은 것도 맞아요. 많이 와서 계속 한 4번 정도까지 수술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무릎으로 인해서 무릎이 안 좋다 보면 사실 이게 무릎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여기를 타고 올라오고. 보호하려다 맞아요. 보면 맞아요. 다른 데가 많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최종 은퇴를 한 거는 허리 때문에 은퇴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무릎 때문에 몸의 균형이 많이 깨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이 골반이 틀어진 게 허리까지 영향이 허리가 오다 아프구나.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훈련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아 진짜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은퇴를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해설위원이나 뭐 유소년 강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유소년 강사도 했었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는 예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가장 걱정을 하는 거는 이 부상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잘 하고 있고 되게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내심 속으로는 되게 또 다치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게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이 있다 네. 보니까 스펙타클한 언니의 선수 생활 그럼 이게 그래프입니다. 광민정 선수 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아주 그냥 크게만 썼는데요. 일단 요 9살에 시작을 했고요. 진짜 일찍 했네요. 네, 9살 시작을 했고 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아. 네, 다 피겨 선수 6, 7살 때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전성기라고 써 있어서 2010, 2011, 2012 요 정도 요 정도 한 3, 4년이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때가 그러면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생이죠. 아. 네,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인 것 같은데 2011년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게 이제 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가장 때구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인 것 같고 원래 그거 아시죠? 엄청 컨디션이 좋고 좋을 몸이 때 가벼울 다쳐요. 때 다치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다쳐요.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하다가 아. 다치잖아요. 그래서 2012년까지 전성기가 오는 듯 하다가 다쳐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 부상이 오고 막 허벅지 막 이렇게 햄스트링도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부상이 마구마구 그리고 몸이 커졌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막 남잔지 여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몸이 작고 마르고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되면서 막 키도 갑자기 많이 크고 살도 찌고 이러면서 무게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온몸이 다 다치기 시작하면서 한 2, 3년 가량 계속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현역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등수도 좀 떨어지고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내려오다가 2015년에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발목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허리와 이런 걸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언니처럼 큰 수술을 한 건 아니지만 자잘한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퇴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제자들이나 지금 동생들한테 그 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극복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은퇴를 하고 은퇴한 다음날 코치를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네, 사실 저희 종목엔 그런 개념은 없지만 약간 말이 비슷한 게 플레잉 코치 비슷하게 은퇴 직전에 약간 현역이긴 한데 동생들도 조금 가르쳐주고 이런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바로 코치로 넘어갔고요. 2015년부터 지금 6년째 코치를 매일매일 안 쉬고 레슨을 하고 있고 2016년에 언니랑 똑같이 해설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운이 좋게도 2018 평창올림픽을 또 저희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고 또 이때부터 계속 코칭이 메인이었고요. 사실 코칭이 메인인데 2020년에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방송을 하게 돼서 지금 유미 언니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처음 부상 당할 때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대체로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저희가 그때 다치냐면은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나의 점프 높이가 있어요. 내 점프 높이가 이만큼에서 여기쯤 되면 난 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날 몸이 좋으면 더 뜨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선 여기서 이제 착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거기서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다치는 거예요. 몸이 네. 더 좋으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가벼움과 이런 탄력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오히려 의욕이 너무 앞서고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적정한 나의 그 몸 상태를 알고 그만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 몸 상태보다 그 이상을 발휘를 하면은 그 다음날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 감정 따라서 하면은 크게 다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다쳐요. 네. 그걸 알다 보니까 저도 선수들을 볼 때 물론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저는 너무 좋잖아요. 제 제자들이 잘하고 몸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워워 맞아요. 약간 네. 그거를 그러니까 진정을 지도자들이 해야지. 약간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가 막 혼자 날뛰다가 또 맞아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돌면 원래 3바퀴 돌던 애가 갑자기 오늘 4바퀴 돈다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4바퀴 돌다가 다치고 그러다 막 다칠 수 이러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좀 진정 좀 항상 시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컴다운 시켜야 네. 되는 것도 선수들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선수 시절 가장 큰 부상을 겪고 있던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 재밌겠다.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가장 큰 부상을 겪고 있을 때요. 막 거의 이거 목발 짚고 다닐 때 얘기하는 거네요. 그때 돌아가서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퇴한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극복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은퇴를 하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네. 좀 더 격려를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좀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재활 기간을. 재활 기간에 왜냐면 이제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간절하니까 선수들이면 다시 자기 그 필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서두르게 되고 하는데 서둘러서 더 오래 그러다가 걸리죠. 오히려 맞아요. 재부상 당하고 이러니까 좀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그런 부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그때 저로 돌아간다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오늘 같이 이제 부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 방면으로 해봤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상 방지를 위한 중요 포인트를 이제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든 뭐 지도자든 좀 이런 부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 관리의 중요성인데 저는 선수 시절에 이런 뭐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몸에 좀 해로운 음식을 좀 피했어요. 뭐 식단 관리하셨구나. 밤에 뭐 이런 염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뭐 라면 같은 거는 이게 저희가 자는 동안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또 뭐 예를 들면 뭐 크게 뭐 웨이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틈틈이 이런 재활, 보강 이런 재활이나 거는. 보강 훈련을 해주면은 부상 방지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지만 피겨가 정말 그 살과의 전쟁 혹은 뭐 그런 부상과의 전쟁이 진짜 엄청나고 전성기도 굉장히 짧고 선수 생활도 짧은 종목인데 그 짧은 전성기라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약간 패턴이라든지 그런 하루 일과라든지 그런 엄청 규칙적인 그런 것들 관리 그런 것들을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전성기라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점을 꼽아보자면
선수 스스로 그리고 지도자분들이 선수의 그 심리적인 마음 뭐 이런 것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멘탈이 대부분이라고 할 맞아요. 정도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을 좀 관리를 잘하는 것도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능력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몸 관리도 중요한데 마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이제 맞아요. 하루 네. 패턴이나 루틴을 얘기했었는데 좋은 시간에 몸이 좋은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참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링크장 상황이 우리나라에선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막 새벽에 하고 밤 늦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링크장이 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선수층이 많아져서 조금 더 선수들한테 맞춰져 있는 훈련 시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선수들이 몸 관리를 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급한 마음을 조금은 이제 자제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광민정 선수랑 저희가 이제 선수 생활과 관련된 부상 관리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막을 수 있는 부상은 막고 좀 더 즐겁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상을 아예 막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선수 생활과 연관이 있잖아요. 사실 부상이 없으면 훨씬 더 생명이 길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모두들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매주 주말에 움직이는 거 보면 재활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현역들을 다 쓸어버려요. 현역들 다. 넘겨주세요. 기네요. 네, 맞네요. 기네요. 네. 유미 언니가 불량 요정이거든요. 유미 언니 진행 능력 보셨죠? 그냥 어느 프로그램 MC를 한번 맡았으면 좋겠어요.